지금 NHK 긴급특보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국부의 대규모 유출이다. 하루 입국자 20만 명, 187개국에서 24시간 쉴 새 없이 착륙하는 초유의 사태. 지금 인천공항이 일본인들로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시노쿠보역에서 이수연 열사가 일본인을 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 일본인들이 한국행 티켓을 구하지 못해 공항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수연이 보여준 한국이 진짜였어요. NHK 역대 최고 시청률 47.3% 기록한 이 현장.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야입니다. 도쿄 시부야의 대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32분 야마노테선. 점심은 늘 편의점 도시락. 동료들과의 대화는 업무 관련 내용뿐.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이웃집 사람 얼굴도 모른 채 3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더욱 차가웠죠. 그들과 엮이지 마라.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편견이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한국은 불편하고 거북한 나라.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존재였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시부야역 환승 통로. 발걸음 소리와 스마트폰 알림음만 가득한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갑자기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발의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구급차. 누가 구급차 좀. 어떡하지? 어떻게? 심장마비 같은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멈춰섰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할 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듯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몸은 얼어붙어 있었죠. 누군가 하겠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주세요. 의사입니다. 군중을 해치고 한 청년이 뛰어들었어요. 검은 머리에 깔끔한 차림. 동양인이었지만 일본인은 아닌 것 같았죠.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의식을 확인했어요. 반응이 없자 즉시 목 옆을 손가락으로 짚었죠. 맥박이 없어요. 심정지입니다. AED 가져와 주세요. 그의 일본어는 약간 어색했지만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노인의 셔츠를 찢듯이 열고 가슴 정중앙에 양손을 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강하고 규칙적인 압박.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맺혔지만 리듬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거기 빨간 재킷 입은 분, 벽에 AED 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간 얼어붙었던 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벽에 붙은 빨간 박스를 뜯어내 달려왔죠. 좋아요. 패드 붙여주세요. 그림대로요. 떨리는 손으로 패드를 노인 가슴에 붙였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물러나세요. 기계음이 울렸어요. 모두 뒤로. 전기 충격과 함께 노인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맥박을 확인했죠. 아직이에요. 압박 계속합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청년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단해. 의사 선생님 최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청년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해요. 한국 분이세요? 네, 태연입니다. 김태연. 그의 따뜻한 눈빛이 잠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아야입니다. 구로카와 아야. 아야씨, AED 가져와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살렸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노인이 쓰러졌을 때 수백 명 중 단 한 명만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해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저녁 무렵 동료가 물었어요. 아야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점심에 시부야역에서 노인이 쓰러지는 걸 봤어요. 아, 그거요? SNS에서 봤어요. 한국인 의사가 구했다면서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동료는 가볍게 말하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정시 퇴근을 하지 않았어요. 시부야 거리를 걷고 싶었거든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혼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남의 생명 앞에서도 카메라를 먼저 드는 사람들이 된 걸까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김태연 의사 한국. 기사가 하나 떴어요. 도쿄 세이신 병원 응급의학과 연수의. 한국에서 온 지 3개월. 사진 속 그는 병원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오늘, 나는 부끄러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그 뒷모습이 제 일상을 흔들어 놓았죠. 토요일 오후, 저는 무작정 세이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응급실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가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야씨? 돌아보니 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 대신 캐주얼한 차림이었죠. 병원에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요, 그냥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 비번이라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돕는 것이요. 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하지만 한국엔 정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랄까요. 정. 일본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인정, 동정, 사랑, 연민. 이 모든 게 합쳐진 따뜻한 마음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단어조차 없다는 사실이. 한국이 특별한 건가요? 글쎄요.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면서 서로 기대며 살았으니까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거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니? 아버지의 물음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지난번 시부야역에서 할아버지를 구한 의사 선생님께 인사드리러요.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죠. 설마 그 한국인? 네, 김태연이라는 분이에요. 아야, 내가 뭐라고 했니? 그들과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 그분은 생명을 구했어요. 일본인 할아버지를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되겠다는 거니? 정신 차려라.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들었어요. 아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뭐가 다른데요? 오히려 그들이 더 따뜻한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박한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아버지가 화를 내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집을 나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24시간 도서관은 제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이었죠. 한일 관계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지, 그 시작이 무엇인지. 그러다가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시노쿠보역 사고.
제목을 보고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시노쿠보역이라니. 제가 매일 지나는 그곳이잖아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26세와 일본인 사진기자 세키네 시로 씨가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었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수연 씨는 한국에서 온 일본어 학교 학생으로 면식도 없는 일본인을 구하려다 희생됐다. 목격자들은 그가 망설임 없이 선로로 뛰어들었다고 증언했다.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이수연 씨의 부모님 인터뷰가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아들이 남긴 것이 미움이 아닌 사랑이길 원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부모님. 그런데 우리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서 미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발걸음은 시노쿠보역으로 향하고 있었죠. 플랫폼 끝자락에 작은 추모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 의로운 희생을 기리며 비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0여 년 전 이곳에서 일본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청년. 그리고 며칠 전 시부야역에서 일본인을 살린 청년. 두 한국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그들의 마음은 같았어요. 조건 없는 인간의 그 정이라는 것. 휴대폰을 꺼내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네. 몇 시든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을 알았다. 미워해야 할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내일 태연에게 이수연 씨의 추모비를 보여주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시노쿠보역에서 태연을 만났습니다. 전날 약속했던 대로였죠. 여기가 보여드리고 싶던 곳이에요. 네. 따라와 주세요. 플랫폼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추모비 앞에 섰죠. 태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비문을 읽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수연 선배님, 알고 계셨어요?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아요. 의대생들 사이에선 전설이죠. 태연은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잠시 기도하듯 눈을 감았어요. 선배님 때문에 의사가 됐어요. 그의 고백이 놀라웠습니다. 정말요? 어릴 때 뉴스를 봤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님을. 그때 결심했죠. 저도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는 추모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죠. 어제 도서관에서 기사를 찾아봤어요. 이수연 씨 부모님 인터뷰도 읽었고요. 어떠셨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들을 잃고도 용서를 말하다니. 우리 부모님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정이에요.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크다고 믿는 마음이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가족은 아무 피해도 없으면서 한국을 미워했거든요. 역사는 복잡하니까요. 미워하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수연 씨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엔 국적도 역사도 없었겠죠. 그저 구해야 할 생명만 보였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근처 한국 식당에 갔어요. 태연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했죠. 어서 오세요. 태연 씨.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여자친구랑 왔네. 아니에요. 친구예요. 태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나왔어요. 반찬이 테이블 가득 올라왔죠.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선 기본이에요. 반찬은 정이죠. 나눠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식사를 하며 태연이 들려준 한국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전쟁 때 모든 걸 잃었대요. 그때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었죠. 그래서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은 전쟁 후에도 각자 도생이었는데. 문화 차이죠. 하지만 일본의 장점도 많아요. 질서정연하고 예의 바르잖아요. 태연은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점을 먼저 말했죠.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시노쿠보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기 자주 와요. 태연이 고백했어요. 왜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요.
힘들 때마다 선배님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거든요. 그때 한 할머니가 추모비 앞에 꽃을 놓고 가는 걸 봤어요. 일본인 할머니였죠. 실례합니다. 이수연 씨를 아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0여 년 동안 매주 와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을 구하려다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취객이 아드님이었군요. 네. 술 먹고 떨어진 바보 같은 아들을 위해 두 청년이 목숨을 잃었죠. 할머니는 추모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매주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죠. 태연이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수연 선배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도 한국인? 네. 의사입니다. 할머니가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지금도 이렇게 일본에서 생명을 구하는 한국인이 있다니. 우리가 떠날 때까지 할머니는 추모비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녁 무렵 태연과 헤어지기 전에 물었어요. 한국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수연 선배님 같은 분이요? 특별한 분이죠. 하지만 그 정신은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요. 부러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아야 씨도 AED 가져와 주셨잖아요. 그것도 용기예요. 작은 시작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부모님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야, 이리 와서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오늘 어디 갔었니? 시노쿠보역에 갔었어요. 그 한국인과? 네. 예상외로 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뉴스 봤다. 20여 년 전 그 사건 말이야. TV에서 이수연 씨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몰랐어. 한국인이 일본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걸. 어머니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구나. 우리가 편견을 가르쳤구나. 엄마, 하지만 조심해야 해. 모든 한국인이 그런 건 아니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었지만 예전 같은 적대감은 없었어요. 그날 밤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이수연 선배님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서. 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여 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지금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남긴 것은 죽음이 아닌 희망이었어요. 국경을 넘는 사랑의 가능성이었죠. 시노쿠보 추모비 방문 이후 일주일, 제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을 때 저도 모르게 달려가 도왔어요. 놀란 건 동료보다 저였죠. 아야 씨,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따뜻해졌다고 할까. 점심시간 혼자 도시락을 먹던 신입사원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먹어도 될까요? 선배님이. 저랑요? 일본 회사에서 선후배가 함께 식사하는 건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밥을 나누는 건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퇴근 후 태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 같이 가실래요? 봉사활동이요? 신주쿠에 있는 무료 진료소예요. 통역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토요일 아침 신주쿠 변두리의 작은 건물로 갔습니다. 희망 진료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일본인 노숙자들, 불법 체류 외국인들, 보험 없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픈데도 병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태연은 흰 가운을 입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통역을 도왔어요. 첫 환자는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임신한 것 같은데 병원 갈 돈이 없다고 했죠. 태연은 정성껏 진찰하고 초음파 검사까지 했어요. 아기는 건강해요. 여기 산부인과 무료 진료소 연락처예요. 꼭 가세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인 노인이었어요. 당뇨약이 떨어졌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했죠. 약 처방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응급약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청 의료지원 신청 도와드릴게요. 태연은 자기 돈으로 산 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받으세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환자를 봤습니다. 점심시간 잠깐 쉬면서 물었어요. 힘들지 않아요?
돈도 안 되는데 의사가 된 이유가 돈은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고 싶어서죠. 정말 이수연 씨 때문이에요.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8살 때였어요. TV에서 봤죠. 한국인 형이 일본인을 구하려다 죽었다고.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고. 오후에는 더 많은 환자가 왔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도 있었어요. 형님, 한국 사람이세요? 네. 걱정 마세요. 신고 안 해요. 남자는 공사장에서 다쳐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을 못 갔다고 했죠. 임시로 고정해 드릴게요. 하지만 수술이 필요해요. 돈이. 태연이 명함을 건넸어요. 제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사정 설명하면 도와줄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진료소를 나왔습니다. 태연은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야 씨가 도와줘서 큰 힘이 됐어요. 우리는 근처 이자카야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봉사를 하나요? 더 많이 하죠. 의료 봉사는 의무 같은 거예요. 의무라. 네. 많이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디 갔었니?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봉사활동?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그 한국인 의사가 무료로 진료를? 네. 매주 토요일마다 한대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요즘 일본 의사들은 돈만 밝히는데 대단하구나. 처음으로 아버지가 태연을 인정하는 말씀이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시노쿠보역 이수연 씨 추모 행사. 많은 일본인들이 추모비에 꽃을 놓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의 부모님도 한국에서 오셨다고 했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수연 씨 아버님이었어요. 아들이 일본과 한국의 다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지길. 옆자리 동료가 말했어요. 저 사건 때문에 한국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친 청년이 있다는 게. 저녁, 태연에게 전화했어요. 뉴스 봤어요. 이수연 씨 부모님 오셨대요. 네. 저도 봤어요. 내일 추모제 가려고요. 저도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함께 가요. 전화를 끊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내일 추모제에 가려고요. 예상외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가자. 아버지랑 얘기했는데 예의는 지켜야지. 정말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20여 년이나 늦었지만 감사 인사는 해야지. 가족이 함께 추모제에 간다니 2달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차가운 벽이 녹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만든 기적.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어가는 정신.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추모제 당일 아침, 우리 가족은 정장을 차려입고 시노쿠보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광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모여 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재단 앞엔 이수연 씨의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청년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태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가족분들도 함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먼저 인사하셨어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죠. 추모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수연 씨 부모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들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추모비에, 그리고 한일 관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일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구하려 했던 생명엔 국적이 없었으니까요. 부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때 한 일본인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구조된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청년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이수연 씨 어머니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안아주셨죠.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모습에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추모식 후 태연이 이수연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안녕하세요. 의사 김태연입니다. 선배님 덕분에 의사가 됐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처럼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어줘서.
이수연 씨 어머니가 태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일본인 구로카와 아야입니다. 이수연 씨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일본 분이 한국을 이해해주니 더 감사하죠.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부모야. 저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한국엔 한이라는 정서가 있대요. 태연이 설명했어요. 슬픔을 사귀고 승화시키는 마음이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바꾸는 힘이에요. 며칠 후, 태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한국에요? 네. 이수연 선배님 고향도 가보고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망설였지만 가고 싶었어요. 그 정이라는 게 뭔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죠. 부모님이 허락하실까요? 물어보세요. 제가 모시고 가는 거니 안심하실지도.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예상대로 아버지가 반대하셨습니다. 위험해. 북한도 있고. 태연 씨가 함께 가요. 이수연 씨 고향도 방문하고. 그래도 안 돼. 하지만 뜻밖의 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여보, 아야도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이 함께라면 당신까지 왜 이래? 춘모제에서 봤잖아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제 남동생 유타가 끼어들었어요. 누나, 나도 한국 가고 싶어. 친구들 다 한국 갔다 왔는데 엄청 좋대. 너까지. 아버지는 가족 모두가 반대하자 당황하셨어요. 유타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봐. 서울이야. 도쿄보다 발전했어. 화면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응. 친구가 어제 보낸 사진이야. 강남역이래. 아버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가족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허락하셨어요. 사흘 이내로. 그리고 매일 연락해라. 감사해요. 아버지, 태연에게 소식을 전하자 기뻐했어요. 잘 됐어요. 항공편 예약할게요. 숙소는 제가 아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출발 전날, 아버지가 제 방에 오셨어요. 아야, 조심해라. 그리고, 네, 그 청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버지의 인정이었어요. 작지만 큰 변화였죠. 하지만 너무 빨리 마음 주지 마라. 아버지,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됐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태연에 대한 제 마음이 친구 이상이라는 걸.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비행기에서 먹어. 그리고 이건 이수연 씨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야. 정성스럽게 포장된 화과자 세트였어요. 엄마, 예의는 지켜야지. 우리 딸이 신세 지는데. 공항에서 태연을 만났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떨려요. 걱정 마세요. 한국은 따뜻한 곳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도쿄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2시간 후,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편견의 벽 너머엔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 답을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낯선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차갑고 건조한 도쿄의 공기와 달리 약간 습하면서도 활기찬 느낌이었죠. 웰컴 투 코리아. 로봇이 우리를 맞았어요.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봇이 일본어로 인사하자 깜짝 놀랐어요. 로봇이 일본어를?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공항 로봇은 7개 국어를 해요. 태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입국장으로 가는 길. 거대한 한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글이 예뻐 보여요. 동그랗고 귀여운 느낌?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예요. 배우기 쉬워서 한국 문맹률이 거의 제로예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는데 줄이 거의 없었어요. 외국인 전용 패스트 트랙이에요. 한국은 관광객 편의를 중요하게 여겨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 여행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일본어가 완벽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만드세요. 짐을 찾는 곳에선 또 다른 로봇이 카트를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복 입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공항철도 타시려면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서울역까지 43분 걸립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신기했어요. 공항철도로 가는 길, 움직이는 보도 위에서 천장 스크린을 봤어요. K-팝 뮤직비디오가 흐르고 있었죠. 어머, BTS다. 제 말에 옆에 있던 서양인 관광객이 웃으며 영어로 말했어요. BTS 좋아한다고요? 나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BTS 얘기로 웃고 있으니 신기했어요. 공항철도에 올라타자 또 놀랐습니다. 와이파이가 무료예요. 한국은 거의 모든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 속도도 빠르네요. 5G예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펼쳐졌어요. 먼저 보인 건 바다였죠. 그리고 점점 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파트가 정말 많네요. 한국 사람의 60%가 아파트에 살아요. 효율적이거든요. 일본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데 문화 차이죠. 한국은 함께 사는 걸 좋아해요. 한강을 건너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우와, 이게 서울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다리, 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거대한 풍경. 저기가 여의도, 금융의 중심이에요. 저기는 강남, 비즈니스 중심가고요. 도쿄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서울은 전쟁 후 새로 지어진 도시라 더 계획적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역사가 거대한 쇼핑몰이었죠. 기차역이 이렇게 화려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은 복합문화 공간을 좋아해요. 쇼핑, 식사, 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역 밖으로 나오자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낮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네요. 서울은 24시간 도시예요. 언제나 활기차죠. 점심을 먹으러 광화문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손맛이라는 간판이 정감 있었어요. 어서 와요. 주인 할머니가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일본에서 온 친구예요. 태연이 소개하자 할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일본 아가씨구나. 반가워. 우리 집 김치찌개가 최고야. 메뉴를 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주문을 받고 계셨어요. 김치찌개 2, 된장찌개 1, 불고기, 계란말이. 다 줄게. 이렇게 많이요? 처음 온 손님한테 뭘 그렇게 조금 주니? 많이 먹어야지. 잠시 후 테이블이 가득 찼어요. 반찬만 12가지였죠. 반찬은 기본이야. 더 필요하면 말해. 김치찌개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충격이 왔어요. 매워요? 매운데 맛있어요. 이상해요. 계속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게 김치찌개의 매력이지. 중독성이 있어. 옆 테이블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일본 분이에요? 네. 한국 음식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맵고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소주 한잔 할래요? 김치찌개엔 소주가 최고인데. 감사하지만 낮부터는 한국에선 점심에도 반주예요. 조금만. 결국 작은 소주잔을 받았어요. 건배. 한일 우정을 위하여. 모르는 사람과 건배하는 게 어색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첫 손님은 내가 대접해야지. 안 돼요. 제가 낼게요. 일본까지 가서 우리 식당 홍보해주면 돼. 결국 태연이 억지로 돈을 놓고 나왔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거스름 돈을 안 받으셨어요. 경복궁으로 가는 길에 길을 물어봤어요. 저기요. 경복궁이 어느 쪽인가요? 중년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쪽으로 쭉 가다가 신호등에서 우회전. 아, 복잡하네. 같이 가요. 아니에요. 설명만 해주셔도. 가는 길인데 뭘. 일본에서 왔다고? 구경 잘해야지. 정말로 경복궁 입구까지 10분을 같이 걸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뭐요? 한국 좋은 추억 만들어요. 경복궁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거대한 궁궐이 있다니. 600년 된 궁궐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많이 훼손됐지만 복원 중이죠. 수문장 교대식을 봤어요. 관광객들로 가득했는데 절반이 외국인이었죠. 사진 찍어 드릴까요? 한국인 청년이 먼저 제안했어요. 부탁드려요. 사진을 찍어주고 나서 청년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이요. 아, 일본. 제가 도쿄 정말 좋아해요. 작년에 갔었는데 편견 없이 일본 얘기를 하는 게 신선했어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전통 한옥들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었죠. 와, 사람이 정말 살아요? 네. 실제 주거지예요. 관광지이면서도 삶의 공간이죠. 한옥 카페에 들어갔어요. 마당이 있고 한지로 만든 창문이 아름다웠죠. 대추차 드셔보세요. 달고 따뜻해요. 붉은색 차를 한 모금 마시니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일본 차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한국은 약이 되는 차를 좋아해요. 몸에 좋은 게 최고죠. 저녁 무렵 명동으로 갔어요.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죠. 일본어 간판이 많네요. 일본 관광객이 많이 와요. 한국 사람들도 일본 좋아하고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해 줬어요. 이건 달팽이 크림이에요. 일본에서 인기 많아요. 달팽이요? 네. 피부 재생에 좋아요. 샘플 드릴게요. 거리 음식도 먹어봤어요. 떡볶이, 호떡, 붕어빵. 다 매워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해요.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삼겹살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고기는 직원이 구워드릴게요. 직접 구워주신다고요? 한국식 서비스예요. 완벽하게 구워드려야죠.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법을 배웠어요. 쌈장 듬뿍, 마늘도 넣고 크게 한 입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맛에 빠졌어요. 옆 테이블 아저씨들이 또 소주잔을 보냈어요. 일본 친구, 같이 한 잔.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건배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24시간이네요. 한국 편의점은 다 24시간이에요. 직원이 친절하게 봉투에 담아주며 말했어요. 일본 분이시네요.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정말 놀라워요. 현대적이면서도 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아버지 답장이 왔어요. 조심해라. 사진 많이 찍어와라. 어머니도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음식 조심하고 재미있게 구경해라.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나라?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었죠.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룬 나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내일은 태연의 가족을 만나기로 했어요. 한국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태연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피곤하지 않았어요? 최고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따뜻한 마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일찍 태연이 숙소로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 집은 성북구에 있어요. 조금 멀지만 전통적인 동네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출근 시간대 서울의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질서정연했죠. 노약 좌석은 정말 비워두네요. 한국에선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들께 양보하는 건 기본이죠. 한 할머니가 타자 젊은이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일본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신기한 걸 봤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전화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더군요. 일본이랑 비슷하네요. 지하철 매너가. 한국도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해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요. 성북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높은 아파트 대신 낮은 주택들. 골목길마다 작은 가게들이 있었죠. 여기가 진짜 서울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관광지랑은 달라요. 태연의 집은 아담한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에서부터 된장 냄새와 무언가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났죠. 어서 와, 기다렸어. 태연의 어머니가 마치 며느리를 맞듯이 반겨주셨어요.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일본에서 왔다고?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겠네. 얼른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자 온 가족이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읽다가 일어나 맞아주셨고 여동생 수진이는 수줍게 인사했어요. 우리 며느리 왔네. 할머니의 갑작스런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친구예요. 태연이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호호 웃으셨어요. 알아. 근데 이렇게 예쁜데 친구로만 둘 거야?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됐어. 밥상 다 차려놨으니 앉아. 일본에서 온 손님인데 특별히 준비했지. 식탁으로 안내받아 앉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갈비탕,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이 10가지도 넘게 차려져 있었죠. 이걸 다 아침부터 준비하셨어요? 아이고, 이것도 음식이라고. 더 차리고 싶었는데 태연이가 너무하지 말래서 태연 어머니가 제 그릇에 갈비탕을 가득 담아주셨어요. 많이 먹어. 일본 음식은 양이 적다면서. 한국에선 배부르게 먹는 게 예의야. 진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자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어떠니? 입에 맞아?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진한 국물은 처음이에요. 한국 엄마들은 국물 맛으로 실력을 평가받아. 태연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특히 갈비탕을 잘 끓여요. 태연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본은 어떤가? 살기 좋아? 태연 아버지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편리하고 안전해요. 하지만 좀 외로운 면이 있어요. 외롭다. 네. 이웃도 모르고 서로 관심도 없고 각자 자기 일만 하며 살아요. 할머니가 혀를 차셨어요. 그게 어디 사는 거야. 사람은 정 주고받으며 살아야지. 태연 여동생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일본 드라마 진짜 재밌죠? 저 한국에서 매일 봐요. 수진이도 일본 드라마 좋아해요? 네. 특히 연애 드라마요. 한국이랑 달라서 신선해요. 한국 드라마도 재밌던데요. 감정 표현이 풍부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정말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았죠. 식사 후 태연 어머니가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태연이 어릴 때 사진 볼래? 엄마, 왜 그걸? 태연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 귀엽네요. 유치원 때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때부터 의사 되겠다고 했어. 이수연 씨 뉴스 보고 나서. 정말요? 응. 8살 때였나? TV 보면서 펑펑 울더니 나도 사람 구하는 의사 될 거야라고. 태연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릴 때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태연이가 참 착해. 어릴 때부터 남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야지. 그치? 네, 맞아요.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어요. 수정과라는 전통차였죠. 단맛이 나는데 시원해요. 계피랑 생강 넣어서 만든 거야. 한국 전통 음료지. 태연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아야씨,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처음엔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태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일본도 좋은 나라야. 우리도 일본 제품 많이 쓰고 일본 문화도 좋아해. 그래요? 물론이지. 서로 좋은 점을 배우면 되는 거야. 오후에는 가족 모두와 함께 이수연 씨 기념관에 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년 가요. 태연이 설명했어요. 태연이가 의사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니까. 기념관은 작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이수연 씨의 유품, 사진, 그리고 일본인들이 보낸 편지가 가득했죠. 태연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 때문에 우리도 일본을 다시 봤어. 그가 목숨 바쳐 구한 나라니까.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미워만 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지. 기념관을 나와 동네 전통시장으로 갔어요. 진짜 한국을 보려면 시장에 가야 해. 태연 아버지의 안내로 시장을 구경했죠. 아이고, 태연이네 온 가족이 나왔네. 누구야? 며느리야?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일본에서 온 친구예요. 태연이 설명하자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사과를 깎아주셨어요.
일본에서 왔어. 멀리서 왔는데 이거 먹어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괜찮긴. 맛만 봐. 떡볶이 가게에서도, 김밥 가게에서도 이것저것 맛보라고 주셨어요. 한국 시장은 인심이 좋아. 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덤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저녁 무렵, 다시 태연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고 가. 태연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녁은 삼겹살 파티였습니다. 마당에 테이블을 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죠. 한국에선 가족이 함께 고기 구워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태연 아버지가 능숙하게 고기를 구우며 말씀하셨어요. 아야씨, 이렇게 상추에 싸서 먹어봐. 수진이가 쌈 싸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고기랑 마늘, 된장 넣고 크게 한 입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다 같이 웃고 떠들며 먹는 저녁이 정말 행복했죠. 할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어요. 아야야, 자주 놀러와. 우리 집은 네 집이니까. 할머니, 뭐 어때? 국경이 뭐 대수야.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되는 거지. 헤어질 시간이 되자 태연 가족 모두가 현관까지 나와 배웅해 주셨어요. 태연 어머니가 봉지를 하나 주셨어요. 김치랑 반찬 조금 싸놨어. 호텔에서 먹어. 이렇게까지. 다음에 또 와. 언제든지. 태연 아버지도 악수하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잘 구경하고 가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수진이는 포옹까지 해줬어요. 언니, 진짜 또 와요. 약속.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요? 태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너무 따뜻해서. 처음 만났는데 진짜 가족 같아서. 그게 한국이에요. 정이 있는 나라. 그날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어요. 잘 지내니? 네. 오늘 태연 씨 가족 만났어요. 어땠니?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화면 속 부모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좋은 사람들이구나.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음식은 입에 맞니? 네. 김치도 맛있고 갈비탕도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를?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네. 이제 김치 없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 동생 유타가 화면에 끼어들었어요. 누나, 나도 가고 싶어. 부럽다. 가족과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태연 가족이 준 김치를 조금 꺼내 먹어봤어요. 호텔 방에서 혼자 먹는데도 왠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이 김치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고향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태연과 함께 이수연 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부산까지는 KTX로 2시간이에요. 고속철도는 깨끗하고 빨랐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지나갔죠. 일본 신칸센이랑 비슷하네요. 한국도 기술 강국이에요. 이제는 수출도 하죠. 부산역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났어요. 이수연 씨 생가는 평범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집 앞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 이수연 씨 어머니가 직접 나와 맞아주셨어요. 추모제 때 뵀던 그분이었죠. 어서 와요. 일본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집 안엔 이수연 씨 사진이 가득했어요. 밝게 웃는 청년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게 수연이 방이에요. 그대로 두고 있어요. 책상 위엔 일본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어요. 일본을 정말 좋아했어요. 꼭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들겠다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꿈을 이렇게라도 이뤘네요. 제가 준비해 온 화과자를 드렸어요. 작은 정성이에요. 고마워요. 수연이도 좋아했을 거예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이 아버지는 처음엔 일본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일본인들이 보낸 편지를 보고 마음을 바꿨죠. 서랍에서 편지 묶음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매년 수백 통씩 와요.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당신 아들 덕분에 제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수연 씨를 기억하며 매일 선행을 실천합니다.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태연이 이수연 씨 어머니께 말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살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수연이도 기뻐할 거예요.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제게 작은 액자를 주셨어요. 이수연이 좋아했던 글귀예요. 액자에는 작은 사랑이 큰 기적을 만든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태연이 물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쉽지 않아요? 너무 아쉬워요. 더 있고 싶어요. 또 오면 되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저녁을 보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태연이 말했어요. 여기가 한국의 중심이에요. 역사의 아픔도 희망도 다 담긴 곳이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한글도 배워올게요. 정말요? 가르쳐 드릴게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태연이 작은 선물을 줬어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작은 액자 속엔 우리가 시노쿠보 추모비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죠. 태연이 번역해줬어요. 정은 거리를 모른다. 라고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태연이 말했어요. 아야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일본을 다시 보게 됐죠. 저야말로요. 한국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뒤돌아봤어요. 사흘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죠. 도쿄로 돌아온 첫날,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을 본다면 이제는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물었어요. 한국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하지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직접 느껴봐야 아는 그 정이라는 것을. 점심시간, 혼자 먹던 신입사원에게 다가갔어요. 같이 먹을래요? 선배님이, 정말요?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밥을 나누는 것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봤어요. 예전에 나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도와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목적지까지 안내해줬어요. 한국에서 받은 친절을 이제는 베풀 차례였죠. 집에 도착하니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선물은? 유타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김치, 김, 과자 등을 꺼내 놓자 모두 신기해했죠. 이게 진짜 김치야? 어머니가 한 입 먹어보시더니 놀라셨어요. 맵지만 맛있네? 저녁 식사 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태연 씨 가족분들이 정말 따뜻했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아버지가 조용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 다시 만날 거니? 네. 일본에 있는 동안은 계속 만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아버지의 인정이었어요. 다음 날 시노쿠보역을 지나가다 추모비에 들렀어요. 꽃을 놓고 고개 숙였죠. 이수연 씨,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남긴 게 무엇인지. 주말, 태연과 함께 봉사활동을 갔어요. 더 많은 일본인 환자들이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 한국 사람들은 다 친절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가씨도 한국 갔다 왔나 보네. 네. 정말 좋은 나라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인사하기 시작했고, 동료들과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상사가 말했어요. 구로카와 씨, 요즘 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당신이 변한 후부터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회사가 한국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구로카와 씨, 한국 경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프로젝트 참여하시겠어요? 네. 꼭 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운명 같구나. 한국과의 인연이. 어머니도 미소 지으셨어요. 태연 씨에게도 알려줘라. 도움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니. 동생 유타는 이미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누나, 나도 내년에 한국 갈 거야. 교환학생 지원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태연에게 전화했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한국 가게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잘 됐다.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차갑게만 보였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 사람의 희생, 또 한 사람의 실천, 그리고 전해진 마음.
이수연 씨가 20여 년 전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NHK 방송국입니다. 구로카와 아야 씨 인터뷰 요청드려요. 저를요? 왜요? 한일 관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이수연 씨와 관련된 사연을 들었습니다. 망설였지만 태연과 상의 후 출연을 결정했어요.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 앉아 긴장됐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도쿄 지하철역에서였어요. 쓰러진 일본인을 한국인 의사가 구하는 걸 봤죠.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씨 이야기도 20여 년 전 시노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한국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죠. PD가 물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니 어땠나요?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차갑고 무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나라였죠. 정이 뭔가요? 일본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워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나누고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요. 인터뷰가 끝나고 PD가 말했어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봐야 할 내용이에요. 2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 이수연과 한국의 정. 방송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수연 씨 부모님 인터뷰도 있었고 태연의 봉사 장면도 나왔죠.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방송 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수연 씨를 이제야 알았어요. 회사 동료들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구로카와 씨, 방송 봤어요. 한국이 그런 나라였군요. 창사는 특별히 불러 말했어요. 덕분에 한국 프로젝트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방송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노쿠보역에 추모 인파가 몰렸어요. 하루에 수백 명이 찾아와 꽃을 놓고 갔죠. 한국어 학원 수강생이 급증했고 한국 여행 예약도 늘었어요. 태연이 전화했어요. 아야 씨 덕분에 많은 게 변하고 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수연 씨가, 태연 씨가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이수연 씨 부모님께서 일본을 다시 방문하셨어요. 특별 강연회가 열렸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죠. 우리 아들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강연 후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아야 씨 덕분이에요. 20여 년 만에 아들의 뜻이 제대로 전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수연 씨가 뿌린 씨앗이 싹튼 거예요. 이제 시노쿠보는 달라졌습니다. 추모비는 더 큰 곳으로 옮겨졌고 한일 우정의 거리라는 이름도 생겼어요. 매년 1월 26일은 이수연의 날로 지정됐죠. 우리 가족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셨어요. 유타는 한국 대학에 합격했고요. 누나 덕분이야. 편견 없이 세상을 보게 됐어. 태연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아야 씨, 나중에 한국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저도요. 두 나라를 잇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시노쿠보역을 지나다가 한 광경을 봤어요. 일본 학생들이 추모비 앞에서 한국어 선생님께 배운 문구를 읽고 있었죠. 이수연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편견이 이해로 변하는 순간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구로카와 아야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무관심이 일상이 된 도쿄에서 한 여성이 목격한 한국인 의사의 헌신, 그리고 20여 년 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바친 이수연 열사의 이야기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 편견의 벽은 무너졌고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노쿠보역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이 20여 년이 지나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수연 열사가 남긴 것은 죽음이 아닌 희망이었고 미움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작은 정을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연 열사를 비롯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